안녕, 2학년 1반. 자, 오늘 이 시간에 배울 내용은 일제의 침략과 국권소 운동의 전개 네 번째 시간으로 바로 개화 사상을 계승한 사람들이 주도했던 애국 계몽 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거야. 자, 이번 시간에 너희들이 알아야 할 내용은 일단 애국 계몽 운동을 전개했던 단체,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지?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돼. 신민회에 대해서 꼭 알아야 돼. 신민회 활동의 특징과 내용, 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이제 애국계몽 운동과 관련된 사료 하나를 좀 보도록 하자. 한번 읽어볼까? 박은식이 쓴 글인데, 자, 천지가 있은 이래로 경쟁이 없는 때가 없었으니 승자는 주인이 되고 패자는 노예가 되었으며 승자는 존재하고 패자는 멸망했으니 그 경쟁의 시대에 처하여 무릇 지각이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중 다른 사람에게 승리할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겠는가?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자, 이 내용은 뭐냐면 바로 사회 진화론을 수용했음을 알 수가 있어. 사회 진화론이란 뭐냐면 적자 생존이라든가 약육 강식, 이러한 진화론에 적용되는 원리를 인간 세계까지 적용시켜서 힘이 강한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지배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사상이지. 자, 이 뜻 있는 당시에 뜻 있는 애국지사들은 사회 진화론을 수용해서 우리가 힘이 약하면 결국 나라를 뺏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특히 교육과 산업 분야에 있어서 실력의 양성을 추구하고 그럼으로써 국권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믿었던 것이지. 자, 이러한 운동을 애국 계몽 운동이라 한다 이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이것이 사회 진화론이고 관련된 운동이 애국 계몽 운동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자, 애국 계몽 운동 보도록 합시다. 자, 애국 계몽 운동의 배경은 일단 갑신정변이라든가 갑오개혁, 독립협회, 즉 이러한 개화파 개화 사상을 계승한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고, 특히 을사늑약 1905년에 체결된 을사늑약 전후에 활발하게 전개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 교육과 언론, 산업 등에 있어서 실력을 양성해서 국권을 지키자라는 것이 애국계몽 운동입니다. 요컨대 을사늑약을 전후한 시기에 개화 자강 계열의 사람들이 교육과 산업 분야의 실력을 양성해서 국권을 지키자라는 운동이 바로 애국계몽 운동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자, 애국계몽 운동의 주요 단체인데요. 자, 보안회와 대한자강회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보안회는요, 중요합니다. 시험은 잘 나오는데요. 일제의 황무지 개관권 요구에 대해서 반대했다. 이를 저지시켰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헌정연구회는 입헌 군주제 수립을 추구했고, 대한자강회는요, 매달 잡지를 가능했어. 월보를 가능했고 전국에 지회를 설치했고요. 특히 고종이 퇴위당했을 때 고종퇴위 반대운동을 전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해산이 됐죠. 자, 대한자강의 취지를 한번 볼까요? 자, 독립은 오직 자강의 여하에 있을 따름이다 라는 것들. 자, 교육과 산업의 발달이 곧 자강의 방도이다라는 거.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서는 교육과 산업의 진흥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자, 이것이 대한자강회다라는 거. 중요한 거, 고종퇴위 반대운동을 전개했다라는 거 기억하자. 자, 그 다음에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신민회야. 신민회 꼭 기억하자. 1907년에 결성되어서 1911년에 해산이 됩니다. 주도 인물 안창호, 양기탁, 신채호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애국지사들이 결성한 항일 비밀 결사입니다. 특히 이 신민회는 처음으로 입헌 군주제가 아니라 공화 정체를 추구했다라는 거야. 자, 독립협회 입헌 군주제 추구했죠. 그 다음에 헌정연구회 입헌 군주제 추구했죠. 그러나 신민회는 처음으로 공화 정체를 추구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 그 다음에 국외에다가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관련 자료 볼까? 신민의 목적은
국민을 유신케 하며 산업을 개량하고 사업을 유신케 하며 유신한 국민이 통합하여 유신한 자유문명국을 성립케 한다. 자, 유신이란 말 나오면 신민회다. 그렇지? 그 다음에 특히 가장 중요한 힌트, 공화정체 독립국으로 하면 목적이 있다라는 거. 요거 신민회와 관련된 죄라는 거 꼭 알아두도록 하자. 또한 신민회는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자 해서 남만주로 이주시켜서 그곳을 중심으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자 해서 민족교육 실시하고요. 특히 무관학교를 설립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신흥강습소라는 것을 세우기도 하죠. 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것이 신민회다. 이런 자료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신민회다라는 것을 알고 신민회 문제임을 여러분들이 알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신민회의 주요 활동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까? 자, 신민회는요, 먼저 교육, 산업을 육성하고자 했어. 자, 교육, 평양의 대성학교, 그 다음에 정주의 오산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의 태극서관, 평양에 자기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문화적, 경제적,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한 거야. 그런데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신민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것은 바로 이거야. 자, 국외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는 거야. 만주의 삼원보라는 곳에 한인촌을 건설했고 여기다가 신흥강습소를 설립을 한 거야. 자, 신흥강습소가 나중에 뭐가 되냐면 신흥무관학교가 되는 거거든. 이 신흥강습소, 신흥무관학교가 뭐냐? 쉽게 말하면 육군사관학교라고 보면 되는 거야. 바로 독립운동 을 추진할 독립군을 양성하고 독립군 장교를 육성한다는 것이지. 자, 그럼으로써 독립군을 양성해서 적절한 시기에 직접 일본과 전쟁을 벌여서 독립을 달성하자라는 것을 목표로 했던 거야. 기존의 애국개몽운동 단체는 이러한 무력적인 군사적인 독립운동이 아니라 곧바로 그냥 문화적, 경제적으로 예컨대 교육과 산업의 진흥을 통해서 실력을 양성하면 국권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었는데 신민회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독립군을 양성하고 독립군 장교를 육성해서 일본군과 직접 전쟁을 벌여서 국권을 회복하자고 했지. 바로 독립전쟁론이야. 자, 이 신민회가 다른 애국개몽운동 단체와 틀린 점이고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신민회는요, 결국 일제가 날조한 105인 사건으로, 무슨 사건? 105인 사건이야. 이 105인 사건으로 결국 강제로 해산당하게 됩니다. 자, 105인 사건은 뭐냐면요. 안중근 알지? 안중근의 사촌 동생인 안명근이 그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을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이 발각이 됐어요. 그런데 일제가 이것을 신임 총독인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다라고 이것을 왜곡을 시켜서 관련된 사람들을 600여 명을 넘게 체포를 해서 조사를 했고 그 중에 105인을 기소를 한 사건입니다. 자, 이 105인 사건으로 신민회의 주요 인물들이 대거 체포가 됐기 때문에 결국 신민회는 강제적으로 해산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자, 신민회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하나하나 모두가 다 알아두도록 하자. 자, 공화정체 추구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 문화적, 경제적으로 실력 양성 추구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해서 예컨대 신흥강습소를 설립했다. 그러나 105인 사건으로 해산당했다라는 거 이런 거 꼭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자, 이 외에도 애국개몽운동은 교육과 언론, 출판을 통한 구국운동을 전개했어요. 각지에 학회를 설립을 해서 학교를 건립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일 언론 출판을 통해서 신문도 발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문, 항일적인 신문도 일제가 신문지법과 보안법을 제정해서 탄압을 했죠.
자, 애국개몽 운동은요, 민족 의식과 애국심을 고취를 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추구했다라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앞서 얘기했듯이 일부 지식인들은 사회 진화론을 수용했다라는 거예요. 앞서 사회 진화론 뭐라고 얘기했니? 약육강식이라든가 우승열패와 같은 진화론의 기본 사상을 인간 세계까지 적용시켜서 힘이 강한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힘이 강한 나라들이 힘이 약한 나라를 지배하는 걸 당연히 여기다 보니까 이것은 제국주의적인 침략을 정당화하는 이론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 진화를 수용했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의 침략을 우리 민족의 힘이 약했기 때문에 따라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들의 침략적인 의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따라서 이러한 사회 진화론을 수용했다는 점도 한계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의병투쟁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다는 거야. 자, 앞서 얘기했듯이, 자, 우리 보수적인 사람들, 보수적인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항일 의병 전쟁을 전개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개화 세력들은 이 애국개몽 운동을 전개하는 거지. 그러니까 항일 의병 전쟁과 애국개몽 운동이 동시 전개되는데, 애국개몽 운동을 전개했고 주도했던 사람들은 이러한 의병 투쟁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도록 하고, 이번 시험 마칩니다. 다음 주제는요, 이제 열강의 경제 침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